안녕하세요. 케네코리아 건덕근 임금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다뤄볼 주제는 조금 무거운 주제예요. 저는 사실 외래에서 일반 질환을 위주로 진료를 하다 보니까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윤건 원장님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이런 주제로 찾아오는 아이들, 부모들을 많이 상담을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무거울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방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도와줄 수 있나, 이해할 수 있나. 잘 이해할 수 있나를 조금이라도 한번 알아보고자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자해, 자살. 어떻게 보면 소아 우울증과 굉장히 많이 연관이 있을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별거 아닌 경우도 사실 많아요. 저는 영양검진할 때 막 이렇게 한 3돌, 4돌 애들 막 분노 발작하고 막 이런 거 할 때 죽을 거야, 죽일 거야 막 이런 얘기 했다고 어머니들이 막 사색이 돼서 막 이렇게 오시는 우리가 경우 죽인다 그랬다고. 그런 것들. 근데 그게 이제 아이들의 이야기는 그게 액면 그대로의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거는 아닌데, 이제 사실 이제 저희가 사춘기쯤 되는 초등학교 고학년 애들서부터 이제 자해를 하거나 자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자해는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를 해롭게 하는 거잖아요. 제일 대표적인 게 뭐 칼 같은 걸로 자기 피부 이렇게 긋기, 찌르기. 네, 뭐 그런 것들. 자해는 불안이 높아서 보통은 많이들 와요. 그러니까 불안이 높은데 엄마 나 이게 힘들어. 친구한테도 야 내가 이래서 참 마음이 안 좋네. 이렇게 말로 잘 푸는 애들은 사실 이렇게까지는 안 오고요. 불안을 빨리 해소하기에 제일 좋은 게 사실 자해예요. 자해를 하면 아프잖아요. 그럼 이 감각에 몰입을 하다 보면은 마음의 불안한 게 살짝 잊어져요. 이 우리 몸에서 고통을 잊게 하려고 하는 그 엔돌핀이 되게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아프게 하면은 엔돌핀이 빵 나오면서 불안이 확 순간적으로 없어져요. 이런 게 있으면 이 아이가 주로 감정 표현을 잘 하나, 그 다음에 워낙에 아기 때부터 불안 성향이 높았나, 부모님도 사실 성향은 유전이 크기 때문에 높으신가, 이제 이런 거를 보면서 심리치료하고 하면서 보통은 좋아지는 경우가 많죠. 이제 자살은 좀 짠 얘기잖아요. 딴 자살은 이제 정말로 이건 내가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돼. 나는 뭐 가치가 없어. 아니면 나 이게 지금 상황이 너무 괴로워. 이거를 나는 벗어나고 싶어. 에서 오는 어떻게 보면 결과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살은 어떻게 보면은 뭔가 나 죽을 거야 뭐 이런 얘기하면 특히 사춘기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너무 놀라시거든요. 근데 자살에 있어서 이제 진짜로 자살 행위까지 가는 이제 어떤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시도를 해본 적이 있는지, 그 다음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자살 뭐 이렇게 시도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실패를 하지만 그게 여러 번 경험하면 결국 성공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되게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동기가 있는지가 사실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자살 사고, 나 죽고 싶어 하는 거는 여자애들이 훨씬 많거든요. 자살의 성공률은 남자들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자살률 자체는 남자가 또 높아요. 그래서 말로만 하는데 뭐 실제로 다른 그런 게 없다 그러면은 그냥 얘기 잘 들어주고 하면서 지나갈 수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트라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은 정말 잘 예방을 해줘야 되겠네요. 네, 결국은 시도를 하게 되거나 뭐 장난으로라도 막 뛰어내릴 거야 하면서 진짜 뭐 이게 한층 뭐 이런 데서라도 뛰어내린 적이 있다. 밑에가 이게 높진 않아서 별로 다치지 않는다고 해도 시도를 한 적이 있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통은 생각을 하죠. 자살까지 가는 데는 이제 많은 요인들이 있죠. 개인마다 뭐 스트레스를 해소를 잘 못해서 우울 경향이 있어서, 아니면 진짜 정신병력이 뭐 환청이 들린다든지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불안이 높은 경우도 있고, 가지고 있는 기저의 어떤 심리적인 거는 다 다르지만 이게 딱 유발하는 거는 대부분 대인관계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진짜 실행에 옮기게 되거나 하는 거는 부모하고 순간적으로 확 틀어졌거나 친구하고 순간적으로 확 있거나 이런 대인관계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트리거를 시킨다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사춘기 아이들은 친구 관계는 어떻게 맺고 있는지, 부모하고는 어느 정도 이야기를 나누는지, 관계가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갖고 있는 거는 사람마다 다, 저도 제가 갖고 있는 불안이 있고 선생님도 있고 누구나 다 심리적인 문제는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데까지 이게 유발 요인이 되는 거는 대부분 너무 외로운 경우죠. 혹은 너무 이렇게 심하게 배신을 받았다
같다든지.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건강한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으면 대부분 극단적으로까지는 잘 안 간다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런 걸 보면은 이제 사실 저희는 아이를 키우는 입장으로서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아이의 그런 상황을 좀 받아들여 줄 수 있고 이 세상 끝에 몰리더라도 내가 너한테 이제 도움이 되고 힘이 되게 주겠다라는 믿음을 주는 게 아이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이런 결심을 그래도 끝까지 고려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아닐까 싶기는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초등학교 가면서부터 부모 자식 관계의 목표는 항상 이 아이가 위험에 처했을 때 나한테 이렇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해요. 그러려면은 애들이 힘들 때 항상 정서적으로는 편히 대줘라. 동의를 해주고 네, 감정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말고 엄마 나 쟤 싫어. 그럼 엄마도 걔 밉다. 이런 식의 얘가 감정을 얘 공부하기 싫어. 그럼 싫겠다. 그렇다고 안 해도 되는 거는 아닌데 학교 가기 싫어. 싫겠다. 감정에 대해서 일단은 같은 편이 돼주시면은 힘들 때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는 얘기하면은 나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고 들어주는 사람. 이렇게만 되면은 사실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 되지 않고 어른들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누구도 자기를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지 못한다고 하는 생각이 들면은 보통은 그렇게 절망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좋은 관계를 부모하고 잘 맺었던 아이들은 이게 사춘기까지는 엄마 아빠만 내 편이면 되고 사춘기 지나서는 자기만 자기 편이면 되거든요.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가 편을 잘 들어준 아이들은 부모가 너 그럴 수 있겠다. 너 힘들었을 수 있겠다. 이런 거를 그 말 자체를 자기 목소리로 내사해서 자기가 자기 편을 들어주면은 우리가 힘들어도 내려갈 수 있는 바닥 자체가 아주 낮아지지는 않는 거죠. 심리치료는 애기들은 자기의 생각이나 이런 거를 말로 잘 못하기 때문에 놀이를 통해서 이제 해소하게 하는 것들이 많지만 적어도 초등학교 2, 3학년 넘어가면서부터는 말을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치유적이에요. 심리치료는 제일 중요한 게 제 경험이 핵심이에요. 그럼 내가 힘들었던 거 뭐 자살도 마찬가지지만 자살은 어떤 공격성을 극단적으로 표출하는 걸 자기한테 표출하는 게 자살이거든요. 그러면은 자살 시도 이런 것들도 결국은 해결 안 된 감정들이 공격성으로 표출됐다가 그게 남한테는 못하니까 자기한테로 오는 건데 이게 뭔가 주로는 초기 애착이 형성이 좀 잘 안 된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많죠. 그러면은 애착이 어렸을 때 형성이 안 됐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뭐야 내 인생은 끝난 거야? 이제 어렸을 때 애착 형성이 안 좋았는데 이거는 아니고요. 심리치료 이런 현장에서 그 양육을 재경험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감정을 들어주고 그랬겠다 공감해주고 그런 경험을 받게 해주고 힘들었던 상황을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게 새롭게 재구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학대받았던 아이들 뭐 이런 아이들도 그 현장에서 이 어떤 안 좋았던 경험들을 재경험하게 하는 거라서 이야기를 하게 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럼 이야기를 잘 하게 하려고 치료사는 적절한 질문을 던져주고 이게 심리치료의 핵심이죠. 학교 생활에서도 아이들이 겪고 있는 뭐 힘듦이 있을 거고 우리가 그걸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정말 잘 들어만 주셔도 잘 들어봐 주는 게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랬구나. 그랬겠네. 어머 세상에. 이것만 해줘도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도 본인 스스로가 이런 상황에 이제 닥쳐 있을 때는 주변의 친구들이나 또 본인의 부모님들이나 네. 누구에게 좀 손을 내밀어 보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아요. 그게 힘들면 제3자인 상담사를 찾아서 이제 진료를 좀 받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오늘 저희가 조금 무거운 주제를 다뤄봤는데 요즘에 이제 또 새학기고 뭐 이러니까 아이들 적응하는 데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잘 얘기도 많이 들어주시고 그리고 혹시라도 궁금한 거 있거나 하면 또 방문하셔서 상담도 받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